그리고 현물 ETF, 제가 트윗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지면 저거 떨어지면 얼마 떨어지면 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선을 제가 다 그어놨어요. 하란 논자가 아니에요. 저는 장기적 우상향을 보는 사람인데, 그나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반반 전략으로 그렇게 갔다면은 그래도 이번에 기회를, 언제쯤엔 기회를 딱 닥쳤을 때 그때 우왕좌왕 하지 아니하고 바로 딱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를 미리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숨 막힌다. 제가 현재 느끼는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나마 있던 희망회로, 올 연초까지 있던 이런 희망회로 자체가 완전히 이제 산상조각 날려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지난달 약간 그런 모습, 조짐 충분히 있었는데요.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요거 좀 잠깐 리뷰를 해봅니다 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트윗을 올리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바탕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때 5월 초 당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오르면 내가 털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때 제가 저 글을 올렸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쯤이면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긋더라고요.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뭐 달러 인덱스도 얘기 많이 났었죠. 뭐 온체인 지표도 항상 긍정적이니까 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진짜 현금이 다들 어디 갔을까요? 지금 이제 와서 뭐 현금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지만 이 에버그린 채널에서는 지난 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런 얘기들, 무서운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싫어하셨고, 저거대로 안 갈 것이다, 이번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적인 것도 중간중간 이게 올렸지만은 그걸 듣고 나시면은 결국엔 먼 이야기네요 라고 또 실망하신 경우가 되게 많았지만은, 이게 양념 후라이드 반반 전략 해가지고 2022년 3월 26일에 당시에 스트리밍 해가지고 양념 후라이드 반반 전략 3월 26일에 언제였냐면,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다들 그랬죠. 왜냐면 이제 사실은 좀 현금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저도 좀 몸이 사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현금이면 만약에 올라가면 돈을 또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러면 코인은 갖고 있대 반반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제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이제 3월 26일이었고요. 그때부터는 자꾸 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좋은 소식도 있는 나쁜 소식도 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시장 충격, 하락장 시그널 반드시 대비하세요. 그리고 이겁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지금부터 현금이 사라질 것입니다. 4월 6일이네요. 거의 뭐 한 달 반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자꾸 의미 없는 자리에서 물을 타다 보면은 현금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꾸 어떤 보상과 밸런스를 맞추려는 우리의 그 본능 때문에, 그 본능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현금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맥시멀리스트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주식과 디커플링 얘기 많았었죠. 근데 그 디커플링 지금 현재 아니다. 팩트는 역대 최고의 커플링이다. 그러니까 주식 움직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근데 이때도 그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많이들 계셨어요. 그래도 아니다, 그래도 네 말 아니다, 네 말 아니다, 아니다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 실버트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락을 하니까, 이제 시장 하락하니까 이거 세금 때문에 그렇다. 과거에도 그는 세금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고, 이 패턴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 베리 실버트 세금 이야기 이번에도 역시나 과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저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저의 이런 분석이 맞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현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 에버그린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채널에 지금 혹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제 채널만 시청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시청하시니까요. 그러면 과연 현금이라는 것이 과연 현재 존재할까?
제가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그렇습니다. 현금은 거의 없다입니다. 그러면 어떡한데? 나 지금 현금이 없다. 현금이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러시겠지만은 그래도 현금은 필요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현금 자체를 이미 뭐 B까지 간다면 저는 더 이상 거기선 할 말이 더 이상 없고요. 이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알트는 더 처참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뭐 70, 마이너스 뭐 80, 마이너스 90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조금 나온 월급을 가지고 막 의미 없는 물타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 과연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에서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왜 그러냐?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자, 왜 그러냐면 물타기를 해도요, 과거에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모양인데, 알트코인은 더 처참하잖아요. 알트코인은 이거보다 이제 더 레버리지가 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처참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거 정보를 아직 복구하지 못한 코인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까 에이다가 채팅에 올라와서 말씀드렸는데, 에이다는 아무튼 올라갔었잖아요. 자, 만약 물을 탔던 사람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뭐 만약에 여기 물렸어요. 물 타고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고 2018년, 2019년, 2020년 쭉 겪고 주변 사람들하고 인터넷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흐름을 봤던 경험상 물 타고 평단을 뭐 억지로 낮췄어요. 낮췄는데 이게요, 낮추는까진 좋은데 올라가는 게 더 문제예요. 왜 물 타면은 이게 그러니까 의미 없는 물 타기가 왜 의미 없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 이런 사람 많이 봐서 그래요. 그냥 막 일단 물은 잘 탔어요. 그래요. 평단 낮췄어요. 운 좋게 그 평단 이상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다 빠져나가요. 왜냐면 지긋지긋하거든. 몇 년 동안 이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올라가서 파시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는 이제 유튜브랑 트윗이랑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면서 특히 뭐 텔레그램은 일방적인 거니까 제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유튜브 댓글이나 뭐 이런 트윗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의 막 그런 댓글의 광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자꾸 이런 걸 전 주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핵심 포인트가 온전한 정신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자꾸 매번 느낍니다. 이게요, 지금 오늘 텔레그램으로도 제가 어떠한 다른 유튜버분 저랑 뭐 일도 관계없는데 갑자기 추천이 떠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정신건강의학과 이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주식 얘기를 했는데 뭐 1월, 2월인가요? 러시아 2월에 그래요. 2월에 러시아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 주식 좀 흔들리니까 그때 정신과 상담받는 환자들이 좀 늘어났고 그러다 잠잠하나 싶더니 5월에 계속 음봉 꽂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에 또 다시 늘었대요. 찾는 사람이. 그만큼 이게 멘탈이 힘들고 일상생활도 힘들고 뭐 이제 환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쪽 암호화폐 시장은 더 주식보다 더한 시장이죠. 덜하진 않고 더하면 더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한 정신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온전한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일정량, 정말 일부라도 현금을 비축해 두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것이 가능할까? 아, 내려가면은 저 같은 미친 폭락도 살 것 같아요.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거기에서 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현금을 쓰기보다는 정말 예기치 않은 미친 폭락 때에 암호화폐는 그런 일이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니까 그럴 때 쓰라고 그냥 혹시나 모르고 나의 멘탈을 위해서 두는 목적도 있고요. 좋잖아요. 또 새로운 코인 나오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코인 나오면 그거는 또 가능하겠잖아요. 그건 또 거기에다 또 도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건 잠깐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쪽 바닥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뇌피셜 기본이죠. 없는 말 지어내죠. 확대 해석하죠. 듣고 싶은 말만 듣죠. 그리고 지금은 분노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분노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저는 매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 존재 자체가 자기 방어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지 않는다면 나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나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그 현재 일어난 사건과 문제의 요인을 외부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고치고 이렇게 돼서 나 자신을 개선하는 어떤 이런 계기로 삼아내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요인을 외부로 지금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자꾸 말씀드린 X축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과거를 지금 보신다면은 과거를 지금 우리가 한번 볼까요? 흘러갔던 거를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오르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다음 도약을 위한 기간이 필요했어요.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다음 도약을 위해서. 근데 이번에 지금 논란이 많죠. 아, 이거 올라간 거 대비해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좀 또 올라갔다 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대외적 변수 어떻습니까? 좋지가 못하죠. 이제는 다음 달 긴축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긴축 그거 2017년 때도 긴축을 시행을 했다. 그런데 그 뭐 끄떡도 없었다. 올라갔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긴축 2017년 9월부터 긴축했고요. 그 전부터 금리는 올렸는데 이제 계속 비트는 그때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좀 돌이켜 본다면 돈을 풀었던 게 계속 지금 돈을 더 풀었던 건 사실이었고 2020년 3월 코로나 떡락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긴축 현황을 지금 잠깐 보신다면 이걸 보신다면은 2017년 9월도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얘를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보잖아요. 2017년 9월 한번 보십시오. 시작을 해도요 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기 2018년부터 2018년 한 1, 2월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쭉쭉쭉 떨어집니다. 9월 때는 오히려 9월, 10월, 11월 갈 때는 오르다 내리다 했어요. 근데 이제 12월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고 이때부터 쭉 내려갔습니다. 곡소리 나니까 지금이 저점이구나 들어갔는데 그 곡소리 나서 지금이 저점이구나 들어간 사람이 곡소리를 또 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 모두가 곡소리 나니 매수를 한다. 모두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니 지금이 저점인 것 같다. 뭐 인간 지표로서도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알고리즘을 의심해 보셔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알고리즘을 의심해 보셔라. 그리고 알고리즘이 아니어도 나의 관점 자체가 지금 하나의 또 어디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나도 그걸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쪽에 피드백이 나오다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있는데 자꾸 난 이쪽만 찾아보는 거예요. 이쪽만.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것도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즘 자꾸 좀 다른 사람의 의견 듣기가 힘들잖아요. 양극단적으로 좀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챙기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테이퍼링을 했었죠? 시작했죠? 작년 11월 시작했는데 이번에 테이퍼링이 두 번째 테이퍼링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테이퍼링 언제 있었냐? 요때 있었어요. 이때 당시로 테이퍼링 시작이 딱 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지금요. 테이퍼링 시작 딱 요때였어요. 연준의 움직임, 시트코인이 이런 움직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뭐 일단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나스닥하고 역대 커플링이니까 그거를 지금 보면은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 우리 지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바뀌었고 그걸 바탕으로 보면 지금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좀 약간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도 그거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상식적인 선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금이 없어도 누군가는 월급이 생길 거고 누군가는 사업소득이 생길 거고 뭐 누군가는 배당소득이 생길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조금이라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저는 현금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쓸모가 많아요. 첫째, 비트나 이더 같은 이런 좀 오래된 코인들 같은 경우는 신생 코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얘는 결국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어느 정도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사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가격을 떨어지길 기다려야 되는 거. 근데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냥 갑자기 뭐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막 미국의 막 온 은행 연합회가 비트코인을 갑자기 막 매집을 해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두 번째, 신생 알트. 이제 무슨 얘기냐면 새로 나온 알트코인은 좀 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 이미 나와서 차트를 그리는 이런 코인들과 다르게 신생 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가격이 딱 이제 처음 상장하고 나서 쭉 미끄러서 이게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코인들도 꽤 많으나, 이런 코인도 많으나, 이렇게 해서 좀 만약에 평가가 좀 밸류가 좀 낮다. 근데 조금씩 올라가는 코인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생 같은 경우도 밸류를 보고 그거 들어가면 되지 않냐. 현금의 쓰임새는 되게 많아요. 세 번째, 그냥 들고 있는다. 맛있는 거 사 먹는다. 맛있는 걸 사 먹으면서 나의 지금 이 심란한 마음을 달래본다. 폭식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현금의 쓰임새는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언제서부턴가 현금의 가치는 하락한다. 모든 사람들은 투자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바람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때 유입이 되었고, 특히 이제 의심만 하다가 자꾸 의심만 하다가 요때 들어와서 호되게 당했다가 후두둑해서 빠져나왔다가 또 의심하다가 또 들어와서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죠. 이미 가진 코인 개수 이미 많으실 텐데, 이미 왜냐면 개수를 다 맞춰놨거든요. 이게 또 이 투자자들만의 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죠. 자, 어떤 공감대냐면 흔히들 이제 개수를 많이 맞춥니다. 자, 이게 개수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그 코인을 매수한 순간 어느 정도의 그 목표가라는 것이 나름대로 본인 머릿속에 나옵니다. 아, 이거 뭐 얼마 사면 한 1,000원은 가지 않을까? 야, 내가 만약에 1,000원을 간다 했을 때 난 얼마를 벌고 싶어? 이제 거꾸로 역산이 들어가는 거죠. 난 예를 들어서 10억이 벌고 싶어. 야, 1,000원에 갔는데 난 10억을 벌고 싶다 하면은 지금 나는 뭐 얼마에 투자할까? 이게 거꾸로 딱 역산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를 다 맞춰버리는 거죠. 이 목표가를 많이 정하셨다면 개수로서는 이미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그 코인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무작정 맹목적인 그런 물타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음 기회를 상실시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자꾸 행복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현금을 소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우리는 이 단순 차트만 보는 사람들이 또 아니죠. 에버그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저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하고 혼합해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는 전 못 봅니다. 잘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최대한 이제 그런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사이클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죠. 그래서 계속 역사는 반복됐죠. 반감이 일어났고 반감이 일어났었고 또 반감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나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여태까지는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투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믿고.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채굴자들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지 않았습니까? 물론 좀 중국이 갑자기 또 등장해가지고 캠브리지인가요? 옥스포드였나요? 캠브리지였나요? 거기서 갑자기 통계가 갑자기 중국 채굴이 띡 튀어나와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아무튼 미국에 넘어가고 미국에서 많은 채굴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근데 돈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그게 돈이 되니까 들어오는 거겠죠. 그럼 그런 로직에서 확신을 갖고,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 최근에 승인 났었잖아요. 작년 말에. 그리고 현물 ETF 제가 트윗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그 기본 전제와 장기 우상향할 거라는,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채로 접근을 하되,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시장 과열 뒤에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크나큰 조정과 긴 시간의 인내가 필요했으니 요거는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분은 막 듣고 싶은 것만 막 들어요. 그냥 듣고 싶은 거. 그래서 뭐 넌 하락론자는 이런데,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하락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장기적 우상향을 보는 사람인데, 그나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반반 전략으로 저는 이제 채널을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면은 그래도 이번에 언제쯤에 기회를 딱 닥쳤을 때 그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바로 딱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를 미리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숨 막힌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바쁠 때다. 지금 제일 바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 떨어지면 저것 떨어지면 얼마 떨어지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선을 제가 다 그어놨어요.